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입니다. 자, 옵션 여러분 복귀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1월 27일 어제 그저께죠. 1월 27일 목요일날 엄청나게 이런 푸셔서 대박 터졌습니다. 100배에서 300배까지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 보기 전에 글로벌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뭐 나스닥이 여러분 차트와 똑같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 현재 AS 이제 무너졌죠. 단기적으로 무너졌고, 그 다음에 요게 만기날이 요 날이었죠. 요 날 여러분. 요 B날이 만기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C가 어제입니다. 어제. 그래서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어제가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목요일이 만기날이었죠. 요 B날 이후가 만기날인데, 어쨌거나 나스닥 시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여기 나스닥 주봉인데, 왜 이 나스닥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나스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IT거든, IT, 인터넷,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여러분, 테슬라라든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가 이 나스닥하고 반도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를 볼 때는 나스닥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나스닥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언제입니까, 여러분? 2020년 3월달 코로나죠. 코로나19가, 코로나가 있고 나서 주가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B까지 올랐죠. 이때 올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미국의 금리 인하,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뿐만 아니고 두 번째 테이퍼링, 유동성, 채권을 많이 풀었죠.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금리도 인하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무이자로 돈을 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 ASP까지 첫째 주식도 많이 올랐지만은 그보다 더 많이 올란 게 뭐죠? 코인.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은행에서 무이자니까 여러분 우리 돈을 일단 빌리자 말이죠. 신용으로 빌려. 이자가 적으니까 안 갚을 수 있거든. 일단 이자는. 그래서 코인에 의해서 붐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제 B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올 3월달 되면 미국이 테이퍼링, 채권을 풀던 게 이제 끝낸다. 마감한다. 3월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테이퍼링을 조기에 마치겠다. 그 다음에 3월달에 미국 금리를 아마 인상할 것이다. 거의 확정적이죠. 지금 미국이 0.75입니까? 7호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1.25. 우리나라는 여러분 작년 8월달하고, 지금 10월달하고 1월달인가 세 번을 올렸죠. 세 번인가 두 번인가 모르겠는데 올렸죠. 미국은 지금 금리를 이번에 3월달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올렸지만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여러분 그동안 풀었던 돈이 여러분 자금이 이제 회수가 된단 말이죠. 그럼 유동성이 여러분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올랐던 이 자산 가격들이 폭락을 할 수 있는데, 많이 하락할 수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저는 코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코인 차트 아시겠지만 코인이 무너졌고, 둘째 주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특히 주시시장 중에서도 이런 IT 개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 주식 나스닥이 이런 무너진 것처럼 꺾였죠. 그 다음에 여러분 부동산 이렇게 연결되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여러분 보시면은 월봉까지는 빼고, 여기에 19 때문에 코로나가 있고 나서 A부터 올라온 흐름이 B에서는 저는 상승이 이탈됐다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게 놓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나스닥이 흐름이 급등락하고 있죠. 최근에 보시면은 나스닥이 급등락 하루에도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어요. 3%에서 나스닥이 2%에서 한 4% 가까이 장중 급등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옵션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좋단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여튼 큰 맥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파생을 하신 분, 코인 파생하신 분, 옵션 하신 분들은 이번 이 조정이 단기 조정이냐 중기 조정이냐,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최근에 흐름, 즉 자금의 흐름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여러분 이게 하락이냐, 단기적으로 하락인데 다시 쉬었다가 중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출렁거리다 다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계속 크게 변동성이 생기냐, 이거는 여러분 자금의 흐름. 그동안 여러분 자산이 그동안 엄청나게 커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버블이 있었다 봅니다. 그래서 그게 버블이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요 관계는 여러분 금리 관계, 그 다음에 자금의 이동 관계, 이런 걸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만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종우
팀장, 이종훈 치신 분인데, 이종훈 팀장도 잘 한 분인데, 리서치 센터장 오래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번에 우리나라 만기 날까지는 이렇게 여러분, 나스닥 이 상태였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맞이했단 말이죠.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추세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추세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날은 푸시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봉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추세가 저렇죠. 그래서 27일 날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 날이 여러분 앞으로는 자주 옵니다. 제가 기다리는 장인데 원래는 이런 장이 많이 오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몇 배 터지냐? 100배에서 300배 터졌거든요. 만기 날만. 자, 1월 2일 목요일 날 좀 특이한 점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만기 날 분석할 때 외국인 수급을 많이 분석하거든요. 외국인 수급하는데 이번에 조금 특이한 게 뭐 있었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습니다. 딱 요 날 있죠. 1월 20일 목요일 날.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가 30만인데 시가가 60만 출발했습니다. 따상이죠, 따상. 60만 출발해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60만에 출발할 때 이 개인하고 외국인들, 즉 공모를 받은 사람들이 매도를 때렸단 말이죠. 그래서 수급을 잠시 아침에 여러분 한 10분 분석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외국인들이 우리가 현물 매도하면 오늘 하락장이다 이러는데 개인도 현물 매도하니까 개인이 매도하면 상승이죠, 수급 보통.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 다시 분석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여러분 이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방금 미국장 흐름 이런 걸 보고 큰 맥을 잡이 됩니다. 큰 맥. 그래서 추세 오늘은 전체적 추세가 상승 추세로 할 것이냐 하락 추세로 할 것이냐. 옵션 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출렁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자기 힘들지만은 보통은 장에 올라가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어떤 방송이 바뀌는 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맥을 딱 잡고 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온다면은 일본처럼 올라가더라도 상승이 아니다. 이거는 반등이다 봐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큰 맥. 이게 여러분 옵션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추세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장중 변곡점 찾기. 요게 중요한데, 요거는 보통 아침 9시에서 9시 한 30분에서 10시 사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서, 수급이 조금 한쪽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좀 많이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건데.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1월 27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이고, 일봉상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날이었고, 여러분, AS, 그날 당일은 요 B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래도 풀 역배니까 하락 쪽에 무기를 두는 게 맞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부를 한 바람에 장 출발로 이어서 보시면은 아침에 출발입니다. 출발인데 보면 외국인도 이 네모 안에 보면은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개인도 이 매도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 수급에서 외국인과 개인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LG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시가가 상한가로 가니까 공모 물량이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둘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B에서 외국인 선물을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뭐죠? 잠시만요. 에러가 났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이 동시에 매도를 할 때는 좀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물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하락도 아닙니다. 이런 수급상으로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 1번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부터 일단 그냥 공모가 물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수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런 장중 수급 변이점인데, 여기에서 다시 외국인들을 하락으로 전환됐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개인이 위해서 이런 매수로 돌아섰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1번. 개인이 상승을 하면 뭡니까? 장은 하락이죠. 외국인들이 현물 하락을 되니까 하락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거시한 9시 한 2, 30분부터 하락으로 방지 잡습니다. 자, 외국인 하락, 외국인 선물 하락, 현물 하락. 1번, 2번 하락이죠. 개인 현물 상승이니까 이것도 하락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수급은, 큰 수급은 전부 다 하락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풋옵션입니다. 이렇게 놓는 경우가 여러분 자주 없습니다. 이 3박자가 다 맞으면 무조건 풋입니다. 그 풋을 길게 가져가든지 풋청산으로 가든지 이게 답입니다. 이걸 알고 접근이 됩니다. 정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여러분 하면은 옵션 여러분 대박 터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이 관계 미묘한데, 물론 여러분 지나서 보니까 이렇죠. 지나서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건 맞아요. 지나서니까. 그렇지만은 이 추세가 한번 잡히면 계속 이런 추세로 갑니다. 물론 아까 저게 일봉도 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한번 보시면 종합적으로 일봉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우리나라 종합적으로 일봉이잖아요. 1월 27일 목요일. 그날 만기는 이렇게, 목요일에 A, 우리 만기는 A 여기 나왔지만 그 전에 보십시오. 그 전에 추세가 하락이었고, 파동상으로도 1번 하락이고, 이렇게 2번처럼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둔다면 푸시 하락 쪽이 배팅이 좀 강했다. 이런 생각하시고. 자,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 장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런 매매법, 구체적인 거는 매매법 별도로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큰 맥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리스크 원래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옵션 하신 분, 옵션 매도가 매수하신 분, 장이 지루할 때하고는 달리 이번에는 도박을 해도 크게 틀릴 수 있습니다. 옵션은 위험하다 했지만 여러분 베팅할 때 50만원 베팅한다는 말이죠. 그럼 옵션은 뭡니까? 로또 보고 사는 거하고 똑같죠. 50만원 샀으면 날라가도 50만원 날아갑니다. 더 안 날아갑니다 여러분. 매수는 무조건 여러분 개인은 매수만 하기 때문에 50만원. 내가 10만원 사도 다 손실하면 10만원이고 100만원 사도 다 손실하도 100만원입니다. 수익은 무한대입니까? 무한대. 그래서 변동성이 커야 되죠. 요거는 이런 프로들만 아시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요게 당일날 여러분 1분 차트입니다. 21분 차트인데 1월 27일 목요일인데, 자, 요 1번에서 2번까지 하락은 아까 지 공모, LG손해 공모 때문에 이 공모 물량 매도하면서 외국인하고 개인이 매도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번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요때가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중 변곡점이라고 해서 요 부분, 요 A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로 돌았었다는 거예요. 개인은 여기서부터 매수로 돌았었다는 거예요. 개인이 매수로 들어오면 무조건 뭔가 작은 하락입니다. 백발백중이죠. 그래서 요 지점이 여러분 보시면 9시 한 40분, 30분 정도인데, 요때가 수급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장중 수급 변이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다 매도. 외국인 현물은 매도하다가 다시 주춤하다 다시 매도. 그래서 중요한 개인이 A가 상승으로 돌았었다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 눈 감고 붙잡고 무릎 꿇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A부터는 풋옵션이다. 그 다음에 주가는 같이 지그재그로 하기 때문에 이 말이 그 다음 1, 2, 3 큰 추세자하고 반등시 어디서 때릴지 요걸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그거는 파동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파동을 보시면은 보통 저 장중에는 1800대하고 900T를 많이 봅니다. 900T. 크게 장이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는 1800T 보는데 보통은 900T 보는데 요게 1800T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이평선이 A 풀 역별이죠. 풀 역별이다가 뭡니까? 완전히 역별이다가 외국인 수급이 안 좋다니 막 무조건 여러분 숏을 취하죠. 저 숏이 아니고 풋옵션 취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1번에서 요 2번까지 여기는 공모가 놓았을 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숏 쳐도 됩니다. 요 1800 마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디는 여러분 내가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 파동 공부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락인데 주가는 가지고 지그재그로 하락하니까 주가는 지그재그로 하락하니까 어디서 들어왔냐 보시면은 앞쪽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서 왜? 추시가 하락이니까 주가라는 것은 지그재그로 하다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요 1번에서 2번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1번은 공부하니까 요 2번에 강하게 풋 옵션 진입자리. 그 다음에 단타로는 3번에서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4번에서 또 풋 옵션 진입자리입니다. 이번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풋을 지고 있으면 끝까지 종가까지 가서만 또 좋고 이러면 종가까지 하면 땡이죠. 종가까지 그냥 가져왔으면 무조건 오늘 100에서 300배 100% 아닙니다 여러분. 100배에서 300배 100배 같으면 여러분 10,000%입니다. 10,000%. 내가 100만원 베팅했으면 1억이 되어버립니다. 1억 단 하루 만에. 이거 여러분 제가 도박으로 권장하는 게 아니고 옵션은 때를 타면 됩니다. 그래서 옵션을 여러분 잘 모르신 분, 주시하신 분들은 옵션을 도박이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게 좀 옵션을 뭡니까 장점을 이야기해서 그렇지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옵션은 때를 잘 타야 됩니다. 자주 매매하면 됩니다. 고스톱이나 포카처럼 패가 좋을 때만 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에 여기에 물론 그냥 갖고 있어도 되지만은 지그재그 지르간 지금 요 네 부분입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보통 900T로 제가 요 900T 갭 보증 차트인데
우리 장중에 이걸 참 중시합니다. 저는 900DK 보증 사태에서 보통 1번하고 2번 마디를 많이 중시합니다. 거의 뭐 눈 감고 합니다. 아, 오늘은 A 풀 역배이기 때문에 하락이다. 그러면은 아침에 요게 3번 풋 또는 4번을 들어가도 되고 5번. 그래서 오늘은 이 3번하고 5번이 핵심입니다. 3번에 풋, 5번에 풋. 여기에 풋. 그냥 계속 풋 갖고 계셔도 되고. 계속 왜? 외국인이 여러분 수급이 하락이고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옵션은 왜 그냥 한번 끊어주고 다시 보냐면은 제가 우리가 맵 있는 깡배시라 그러는데 옵션은 프리미엄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옵션이 쭉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프리미엄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반등을 줘버리면은 옵션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일본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고 다시 잡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줄여서 잡아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거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공부력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에 어떻게 놓냐 옵션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냥 구체적인 매매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따로 공부해야지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1월 27일 목요일 날 이날은 하락장기가 풋이다. 풋 350짜리 차트 보시면은 아침에 요 1번에 출발했습니다. 출발에 0.01 천원이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1번에서 얼마 1.0까지 간 1.0 여기까지 10배 올라가 100배는 100배 0.01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1000원 아닙니까? 1.0은 여러분 10만원 아닙니까? 그 10만원 갔죠. 그리고 다시 밀리다가 다시 올랐죠. 1.77 170배까지 안 갔습니까? 170배. 그리고 나서 쭉 밀리죠. 이거는 여러분 외곽이라서 그런데 쭉 12,000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12,000짜리가 다시 올랐는데 14만 2천까지 올랐죠. 즉 1번에 갖고 계시면 그냥 종까지 가만히 놔두시면은 1,000원짜리가 얼마? 14만 2천원. 근데 옵션을 우리는 지그재그로 매매하는 이유가 뭐냐? 프리미엄이 주기 때문에 끊고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자리가 어디냐?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조금 반등 넣어도 옵션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격이 죽기 때문에 어디 갔죠? 이 부분 봅시다. 300D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장중 선물은 1번처럼 조금 올라왔는데 외곽 같은 거 옵션이 확 죽어버리죠.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쭉 내려가는데 요 지점이 다시 요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A에서 사기 잡을 수 있다는 거. 왜냐? 큰 맥은 뭡니까? 오늘은 지그지그 하락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마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외곽이, 물론 여러분, 이게 뭐 맞다 틀리다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내가 여기에 30만원 베팅했다. 30만원. 응? 30만원 베팅했는데, 여기 3천만원 됐다. 100배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5천만원 됐죠. 갖고 가서만 여기 140%니까 여기 한 5천만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좀 A에서 조금 줄이주고 다시 B에서 잡는다. 이렇게 되고 또 B에서 그냥 내가 한 30만원치 잡아도 10배는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옵션이죠. 이게 많이 죽는 이유는 옵션의 프리미엄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50원 그렇고 그러면 조금 큰 352.5짜리를 보시면은 여기에 0.01 저는 또 저는 출발했는데 심지어 3.49 종가에는 4.04 4.04 같으면 얼마입니까? 40만원 1,000원짜리가 40만원 400배 거의 400배 올랐습니다. 꼭 1,000원에 사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 1,000원에 못 잡더라도 아침에 내가 장 출발 후 외국인이 현금을 매도하더라 이거 사나면 여러분 0.02나 0.03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진입은 0.1짜리 정도로 진입합니다. 보편.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내가 그냥 돈 한 10만 원 없다 시고 떠니 나본. 그러면 4천만 원 돼버리죠. 이런 게 여러분 옵션이 이런 내가 여러분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 주식을 한 4, 5년 이상 하신 분, 최소 코인도 한 3, 4년 이상 하신 분들은 몰라도 초보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옵션은 여러분 위험한 거죠. 옵션은 여러분 왼수한테 갈 줄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자주 노는 게 아니고 제가 꾸준히 복귀를 올리지만은 때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할 때 장이 불안할 때 그게 올려다 말이죠. 원래는 여러분 금리 인상 관련 때문에 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2주에 한 번은 이런 식으로 놀 확률이 큽니다. 2, 3주에 한 번은. 예. 자, 요거는 외곽은 잘 안 하죠. 외곽은 우리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 내 돈 어제 선물 매매해서 벌은 돈 30만 원 벌었다. 이거 내 돈 없다 생각하고 눈 감고 오늘 하락 같은 떠지 나는 겁니다. 이건 수익 난 돈 버린다는 생각하고 떠지 나는 겁니다. 복권 만원짜리 살 때 여러분 버린다 생각 떠지 난 게 이게 여러분 400배 쓰니까 여러분 30만 원 같으면 1억 됐겠네.
10만원 가면 4천만 되고. 그리고 이거 안 팔고 종가까지 놔줘도 됩니다. 에이, 난 모르겠다. 땡 칠 때까지 이러면 3시 30분에 동시효과 20분에 들어가고 30분 끝나거든요. 땡 놔두면 끝까지 놔두면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돼. 아침에 A에서 사가지고 끝날 때 놔뒀으면 거의 뭐 400배 더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보통은 0.1짜리 하니까 보통 이거 하죠. 355짜리. 보통은 이제 355짜리 이걸 많이 합니다. 예. 그래도 0. 좀 살아있는 놈. 0.04. 4천짜리부터 했거든요. 4천에서 만원까지 안 했겠으면 0.02. 보통 우리는 0.01, 0.10. 0.10을 많이 합니다. 왜 만원이거든. 이것도 보시면은 종가가 65만 3천원. 그래서 이게 4천원짜리가 65만 3천, 이것도 100배 같습니다. 대충. 그래서 5천에 잡아도, 6천에 잡아도 한 100배 같죠. 보통 요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은 요게 조정이 좀 적게 나오죠. 1번. 조정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탄력이 적습니다. 근데 아까 외곽이 갈수록 이게 이마에 마이너스 이래가죠. 이거 옵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보통은 이제 이게 A를 많이 했죠. 어제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합니다. 왜냐? 0.1짜리, 0.01짜리는 잘 안 합니다. 좀 살아있는 0.0, 한 5나, 보통 우리는 0.1짜리 만원짜리 합니다. 0.1 전후 걸 많이 하죠. 이게 달리기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0.04 요게, 그 당시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가장 좋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간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일간. 푸드 355짜리인데, 주간 흐름입니다. 여러분, 주간 흐름. 일주일간. 보시면은, 목요일에 여러분 상장을 하기 때문에, 목, 금, 월, 하, 수, 목.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 아닙니까? 그래서 목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여기서 0.12, 0.12짜리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여기 1.50, 10배 갔네요. 또 내려갖고, 이런. 0.1까지 내렸다. 그 다음에 여기서 4.04, 40만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가끔은 우리 여러분 종합주가 일봉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 30만원 없다 생각 1번이나 2번에서 30만원 없다고 모두 나쁘고 한번 놔두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얼마입니까? 약 100에서 0.1에서니까 30배. 0.1에서 1.한 30배 같네요. 30배. 한 30배. 예. 30배 정도 같습니다. 이게 대충 10배에서 30배, 그래서 내가 100만원, 50만원 던져놔도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분석할 때, 종합주가 일봉이라든지 나스닥 흐름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분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번 장은, 이번엔 주가 풀 역별이다 보니까 하락 쪽으로 가겠다, 파동상. 그래서 이 하락 파동이니까 하락 쪽으로 배팅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한 30만 내 날렸다, 없다 생각하고 던져놓는 겁니다. 이럴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월물 옵션은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 월물 옵션은 이번에 여러분이 파동상 1, 2, 3판 여기에 딱 2번에서 들어갔어야 됩니다. 여기 저도 우리 친구분도 몇 번 좀 들어갔는데, 그냥 100만 원 따가고 던져놔라 이거죠. 저 때가 여기입니다. 이게 월물입니다, 월물. 월물이면 한 달 만기짜리. 아시죠? 중기로 매매할 때, 내 돈 100만 원 던져나고 50만 원 던져나고 한 0.18이었습니다. 요 당시 0.18이었는데, 요 날 8.53, 85만 3천 원. 얘는 18,000원, 2만원 정도 했죠. 실제로 2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40배.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한, 10일 정도 그냥 눈 딱 감고 던져 놨다는 소리입니다. 보지, 주식처럼, 코인처럼 여러분, 한 10일 안 보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자주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봉상 추세가 잡힐 때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이런 현실이 이번 주 1월 27일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옵션 만기,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 자주 일어납니다. 왜? 장이 지금 이런 불안할 수밖에 없는 장으로, 급등락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러분. 위클리 옵션 공부는 여러분, 초급 강의, 동영상 5개, 그 다음 2020년 여러분 실제로 옵션, 오늘처럼 옵션 만기나 일어났던 복귀 영상 10개,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복귀 영상 5개 좀 넘을 겁니다. 5개, 그 다음에 미국 매매법이라고 여러분 별도로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영상은 안 찍었지만 매매법 파워포인트, 매매법. 양 엄청, 여기에 보면은, 옵션 만기날 어떤 식으로 매매한다. 옵션 만기날은 이렇게 영상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옵션 만기날 매매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YKS1134 톡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12만원입니다. 양 엄청나게 많습니다. 옵션 하시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동, 그 다음에까지 이게 여러분 마디로 들어가는 거는 파동 공부를 해야 돼. 이거는 어렵습니다. 파동 공부는 우리는 코인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신 분,
이는 파동 공부를 나중에 하신 분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주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문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 파동 공부 본격적으로 코인 하시면 주식 하시면 해야 되지만은 위클로핀 요거는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올해 제가 봤을 때는 뭐 1, 2년은 충분히 걸립니다. 이 변동성 장세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은 여러분 주식 코인 하시면 더 만만치 않고 주식도 중기로는 보유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을 한다든지.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나스닥 그룹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코인이 빠지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산이 약한 놈은 빠지거든요. 주식에서도 여러분 가장 약한 소형주가 빠지고 그 다음에 중주가 빠지고 대형주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방으로 어떤 공부를 선물이나 옵션을 안 해놔면은 여러분 할 일이 없습니다. 코인 하시면 하락할 때, 주식 하시면 하락할 때는 2, 3년 동안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식에서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3, 4년, 4, 5년을 잡더라도 파생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러나 파생이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하고 너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 하지만은 코인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코인보다는 파생, 스몰 옵션이 훨씬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그 앞에 있는 복귀 영상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거짓말했는지 있는 그대로 했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시엠이었습니다. 예.